안녕하세요. 원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가 과연 다시 뛸 수 있을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2025년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한국의 녹스는 경제 엔진. 한때는 성장의 동력이었는데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이 산업단지라는 곳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말 그대로 엔진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라는 게 그냥 공장 몇 개 모아놓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196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그 눈부신 고속성장을 앞에서 이끌었던 거대한 생산 기지였던 거죠. 와,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65%, 그리고 산업 분야 일자리의 무려 절반을 이 산업단지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경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한때 이렇게 잘 나가던 엔진들이 이제는 20년 이상 낡아버려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재가 똑딱이는 시계잖아요. 이게 그냥 천천히 낡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폭탄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시급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2020년에는 37%였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불과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요. 전국 산업단지의 무려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노후단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자, 그럼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 또 다른 하나는 활성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래요. 이 두 가지 전략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재생사업은 정부 주도로 낡은 도로, 수도관 같은 공공 인프라를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일종의 기초 공사 같은 거죠. 반면에 활성화 구역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서 그 위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는 공공, 하나는 민간.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생사업이라는 건 말하자면 도시의 뼈대를 다시 맞추는 대수술 같은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전체 산업단지의 낡은 기반 시설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 구역은요, 그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만든 땅 위에 민간이 들어와서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잠재력이 높은 핵심 지역을 콕 집어서 거기에 사무실, 집, 가게들이 막 들어서는 복합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2025년에 뭐가 새로 바뀌는지 한번 보죠. 기존의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건데요. 핵심은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매력적으로입니다. 투자자들이 확 구미가 당기게 만들겠다는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돈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까는 재생사업에 예산을 더 쏟아붓기로 했어요. 금액을 보면요. 원래 한 프로젝트당 최대 3,500억 원까지 지원했는데 이걸 5천억 원으로 확 늘렸습니다. 1,500억 원이나 더 주는 거니까 이걸로 훨씬 더 제대로 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부가 돈을 풀었으면 이제 민간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업데이트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 쉽게 문턱을 확 낮춰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민간 개발사가 여기 개발할게요 라고 제안하려면 그 땅의 3분의 2, 그러니까 66% 이상을 미리 확보해야 했어요. 이게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절반, 딱 50%만 확보하면 일단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초기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산업단지 안에 주거 기능, 그러니까 아파트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장만 가득한 삭막한 이미지였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바로 근처에 살 수 있게 특별 임대주택 같은 것도 공급하고요.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돈도 풀고 규제도 완화하면서 그리는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여기 국토도시실장의 말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만큼 낡은 산업단지를 살리는 것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낡은 공장 몇 개 리모델링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수도권에만 모든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오래된 산업단지를 다시 살려서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거시적인 전략의 일부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무조건 새로 짓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기존의 낡은 자산을 어떻게 되살려서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해진 거죠.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AI나 첨단 기술 같은 미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제의 성장 엔진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바꾸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뼈대를 세우고 민간이 살을 붙이는 이 방식,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 투자와 민간의 활력이 시너지를 내서 멈춰가던 한국 산업의 심장을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